민식이법 시행 약 3달이 돼가는 지금 스쿨존 일대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여전합니다. 학교 주변은 물론 시내 곳곳에서도 불법 주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격 출하를 시작한 토마토가 때이른 무더위로 웃자라면서 춘천 지역 토마토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그나마 가입해뒀던 농작물 재해보험도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지적 발달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 양구에서 드론 축구팀이 창단됐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 사회 참여와 꿈을 키워주고 있는 드론 축구팀 챌린지를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봤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 통합이 다시 추진됩니다. 이번에는 민간 주도의 자율 통합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통합 시 출범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약 3달이 돼가는 지금 원주시 스쿨존 일대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는 스쿨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주변은 물론 시내 곳곳에서도 불법 주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단계동의 한 초등학교. 학교 앞 골목마다 차가 가득합니다.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좁은 도로 양옆을 가득 채운 차 사이를 아이들이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가게, 오피스텔 문 앞은 물론 인도까지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차 세울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절대 없어. 이쪽은 아예 주차장이 없는 거 같아. 그냥 남의 집 앞에 그냥 대충 세워놓고 뭐 밥 먹다 말고 빼라고 그러면 가서 빼고나 이제. 그리고 여기 앞에 분들도 저 도로에 못 세우니까 다 여기다 세워놓고 하는. 2km 근방의 공영 주차장은 이미 꽉 찼는데도 차가 계속 들어옵니다. 주차장 부족이 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이어지면서 원주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가가 많은 시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점심시간을 훌쩍 지났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가득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도로입니다. 시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지만 주차장이 가득 차면서 2차선 도로 양옆까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원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17만 대. 그러나 주차 공간은 민영 주차장까지 합쳐도 6천여 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뒤로 후진하고 차 빼는데 여기 밀려있지. 또 일반인들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비보호로 난리에 생적이 생적. 그래 뺑글뺑글 들어봐. 두세 바퀴 들어봐야 찾을 데가 없어요. 진짜로.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원주시가 길 양옆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상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역부족입니다.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 등을 공영 주차 공간으로 이제 조성하고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요. 2019년도 저희가 한 게 한 980면 정도 되고요. 올해도 지금 한 189면, 추가적으로도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 공간용 땅을 사들이는 비용도 문제입니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극심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어지는 상황. 일각에서는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을 강조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주차 수요 관리가 정답입니다. 선진국에 보면 주차 수요 관리입니다. 그래서 차량 제한을 하는 거죠, 억제를. 오부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관별로 주차장이 부족한 기관은 더 강력한 이부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오부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는 거죠. 신축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될 거는 주차 단속이죠. 그럼 그 입주가 다 안 됐다 그래서 아마 그걸 조금 풀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도로를 공급을 할 때 그걸 도로로 공급을 한 거지 주차장으로 공급을 한 게 아니라서 그렇게 되면 건물주들이 알아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된 주차 문제. 보유 차량 급증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본격 출하를 시작한 춘천 지역 토마토 농가들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토마토가 웃자라면서 제값을 못 받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가입해뒀던 농작물 재해 보험도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춘천시 동면의 한 토마토 재배 농가. 출하를 시작한 요즘이면 주먹만한 토마토가 달려 있어야 하지만 크기가 눈에 띄게 작습니다. 인근 하우스에서 재배한 방울 토마토도 크기가 절반에 불과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진 다음 빨갛게 익어야 하는데 최근 때이른 무더위로 미처 크기가 커지기도 전에 익어버린 겁니다. 왜 다른지 이게 크기도 전에 그냥 더우니까 다 버리고 이놈들이 버리잖아. 수온 흡수해서 다 날아가지. 이게 여기 우리가 갈 10단까지 수온이 빌렸는데 없잖아요. 우리가 5단 6단이야. 올 같은 애가 없어요. 그냥 6월달에 이렇게 더운 애가 없어요. 그러네요. 크기가 작고 상품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제값은커녕 자재비도 건지지 못할 지경입니다. 농가가 최근 출하를 위해 수확한 토마토입니다. 이렇게 성인 주먹만한 토마토가 상품 가치가 높은데 70% 가까이가 이렇게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까지 감소하면서 지난해 1등급 5kg 한 박스에 2만 원 하던 것이 올해는 5천 원 내외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각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입니다. 농민들이 보험사에 피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농가 과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시설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사고 처리를 해서 나오시니까 잎에 곰팡이도 있고 이래서 아마 이 또 6월 재해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보험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보상은 보험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작물까지 피해를 입은 데다 보상마저 막막해지면서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춘천에서 지인 등을 상대로 98억 원대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교육장 부인이 구속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19일 98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피해 규모가 큰 중대한 범죄인데다 도주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10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11명에게 투자금 98억 원을 받은 뒤 갑지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 신동면 혈동 1리와 8미 3리 주민들이 19일 춘천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혈동 1리의 춘천시가 전자제품과 폐목재를 분쇄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한다며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춘천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혈동 1리에는 지난 1996년 쓰레기 매립장이, 2002년에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2007년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19일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도가 한시적으로 긴급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원 규모와 시기, 조건 등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검토해 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영웅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히어로 시간입니다. 혹시 드론 축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드론이라는 신기술에 축구가 결합된 새로운 스포츠인데 섬세하게 조종기를 사용해야 해 쉽지 않은 종목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양구에서 직접 발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드론 축구팀 챌린지가 창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공처럼 둥근 보호구를 착용한 드론이 높이 날아오릅니다. 허공에서의 치열한 접전 끝에 도넛 모양의 골문을 통과하면 점수를 얻게 되는 드론 축구입니다. 짜릿한 스릴과 신기술의 진수를 맛볼 수 있지만 섬세한 조종 기술이 필요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구에서 지적 발달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드론 축구팀이 창단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고도화시켜서 이 드론 축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자격증도 우리가 취득을 하고 또 직업으로서도 또 이렇게 그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힘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발달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도전. 임철호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양구근지 부장은 지난해부터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 공모를 통해 취지를 알리고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8명의 지적발달 장애인을 선수로 영입하고 한계에 도전하는 의미를 담아 챌린지라는 팀명으로 이달 초 창단식을 했습니다. 이 지적발달 장애인들은 사실 어디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습니다. 대출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자존감도 갖게 하고 사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발달 장애인에게 더 넓은 세상을 선물하기 위한 도전은 선한 영향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양구 드론스포츠협회장이자 챌린지팀 감독인 천용욱 감독은 선수들의 시뮬레이션 강의와 드론 축구부 작동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로 하는 만큼 매일 찾아와 연습하는 선수들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딜 뿐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한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우리 8명의 친구들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아무도 못 할 거고요.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가능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지적장애이라고 그러지만 절대 안 달라요. 또 따가운 시선에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참여도 어려웠던 장애인들도 이곳에서는 어엿한 선수로 자긍심을 갖게 됐습니다. 칭찬과 격려 속에 숨은 기량도 마음껏 끌어내고 또 다른 도전과 꿈을 키우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재밌고 처음이랑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게 좋아졌죠. 일단은 목표는 전국대회까지 가서 우승.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함께 성장하고 있는 드론 축구팀 챌린지. 9월 첫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챌린지팀은 결과를 떠나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이 지적발달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들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과 장애인들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계를 도전하는 것이 챌린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장애인들이 우리 장애인들을 보는 시각에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지켜봐 주시는 게 챌린지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몇 차례 무산됐던 동해시와 삼척시 통합이 다시 추진됩니다. 이번에는 두 지역의 시장들이 만나 민간 주도의 자율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통합 시 출범 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동해와 삼척시가 민간 주도 통합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심규현 동해시장과 김양호 삼척시장은 최근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통합은 지자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두 지역 사회단체들의 통합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인구 감소 등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두 도시의 통합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선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지도자 몇 사람이 이것을 통합하자. 그래서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동해시와 삼척시가 통합되면 인구 규모는 당장 16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동해안의 산업과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양쪽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동해와 삼척 지역 주민들은 양시의 통합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삼척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삼척시와의 통합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동해가 좀 워낙에 돌아가니까 삼척에서 동해를 많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삼척 지역은 기대감보다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적고 또 광범위한 이제 그 지역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지각적인 어떤 발전에 있어서는 저쪽이 좀 더 우선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저희들로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되면서 정부 지원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분리 요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도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이 또 통합되면서 좀 뭔가 확 하고 자기들 이제 원래 도시를 리모델링도 하고 도시 재개발도 하고 이걸 기대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의 어떤 역사적 자존심이나 명분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뺏기고 뭐 이러니까. 전문가들은 동해 삼척 통합에 앞서 양지역 주민들이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 퇴장동에 위치한 옛 미군기지 캠프롱을 시민에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행사에 막이 올랐습니다. 미군이 주둔한 지 69년 만에 공개되는 내부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원주시는 이번 개방 행사를 통해 캠프롱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옛 미군 기지의 철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미군이 주둔한 이후 69년 만에 지난 2010년 미군 철수 이후로도 10년 만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환경오염 조사 현장을 시민단체에 공개했지만 일반 시민이 캠프롱 내부를 관람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캠프롱 개방 행사 캠프 2020은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캠프롱 부지 반환의 기쁨을 시민이 직접 느낄 뿐 아니라 캠프롱의 향후 활용 가치를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군이 사용하던 숙소와 교회, 체육시설 등 이색 공간을 활용한 전시와 공연이 행사 기간 펼쳐집니다. 사실 70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실상 이 원주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이곳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시민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있는 이 건물들을 한번 보시고 이거는 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공간은 이렇게도 되겠네 라는 어떤 다양한 상상들을. 그러나 이 같은 한시적 개방이 아닌 시민이 평소에도 즐겨 찾는 문화휴식 공간이 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실시한 환경오염 표본조사에서 전체 부지의 절반가량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염 정화가 실시되는 향후 3년간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시민의 캠프롱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확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발표되는 국립과학관 건립 공모사업 추진 등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원주시는 오염이 발견되지 않은 전체 부지의 절반은 우선 시민에 개방하고 오염 지역에 대한 정화를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관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박물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면은 저 이제 금년 내에 착공 시점에는 원주가 좀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게 저희 희망 사항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개방 행사를 통해 캠프롱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한편 정치권, 정부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 또한 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시간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수칙을 잘 준수하시면서 건강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구와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